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상표권의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이전은 이제 뭐 상표권의 소유의 주체를 변경하는 거죠. 즉 상표권자를 변경하는 게 상표 이전이죠. 상표권자 갑에서 그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도 재산권이고 지식재산권이니까 지식자 빼면 재산권이고, 재산권은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표권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 뭐 선경이었는데 뭐 주식회사 SK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에 불과한 거예요. 즉 명칭이나 또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 이런 걸 바꾸는 걸 표시 변경이라고 하는데,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에 불과한 뿐이다. 이 판례 몽포르트 사건인데, 상표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그럼 그 약정에 따라서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전 등록을 안 하고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을 했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표권 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전 등록료 신청료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나? 명칭 변경은 돈이 얼마 안 들고, 이거는 조금 드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썼는지는 거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을 이전을 할 때에 그 지정상표에 관한 영업과 함께 이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입법례를 보면은 오늘날에도 지정상표에 관한 영업과 함께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정상품과 함께 이전해도 되고 뭐 분리해서 이전해도 되고, 아무튼 함께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정상표에 관한 영업과 함께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표권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정상표에 관한 영업과 함께 하지 않아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후자 입장이에요. 함께 이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작은 회사들 간에 상표권 이전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지정 상표는 영업과 이전해? 그럼 사실 우리나라 요 상표만 우리나라 어느 누구에게 이전하고 싶은데 뭐 전 세계 영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영업에 그중에 또 일부만 하고 싶은데, 전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표권 이전에 재산권으로 행사를 하는데 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컴플레인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통상 압력할 때 이게 너무 까다롭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태양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특정 승계, 상표를 양도하는 거죠. 어사인먼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승계, 뭐 상속을 해준다거나, 뭐 포괄 유증을 해준다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상표권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둘 다 합쳐가지고 영어로는 transfer야. transfer of trademark right야. 특정 승계 위에는 뭐야? assignment of trademark right이야. 양도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특정 승계, 일반 승계 나눠볼 수가 있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정상표가 영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상표권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공유가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지정상품 전부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상품 일부를 분할 이전할 수도 있어요. 의류는 누구에게, 신발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같은 25류의 신발류도 있고 의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표 등록을 했는데
신발 산업 부분의 상표권은 누구에게, 의류는 또 누구에게,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가 보면 이제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해요. 대개는 이제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서 그거하고 이제 필요한 서류 이런 거, 예를 들면 양도인의 뭐 인감증명서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이전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양도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양도 계약서 말고 특허청이 낼 때는 양도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양도증 해서 영어로 이제 트레이드마크 어사인먼트 어그리먼트가 있고 또 디드 오브 어사인먼트, 트레이드마크 어사인먼트. 그래가지고 양도증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서식을 만들어서 이거와 이제 그 양도인의 그런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는 많잖아요, 외국에. 그런 자의 경우에 우리나라 상표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거, 이전의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 등록 안 하고 양도 계약서만 딱 작성해 놓고 있다. 효력이 발생 안 해. 그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해? 이중양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먼저 등록해버리면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 사람하고 뭐 이중양도 했다 해가지고 막 소송하고 막 이렇게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 이전할 때 만약에 그 상표권을 상대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질권이 설정돼 있다. 그런 경우 그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없어요. 왜?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런 요건을. 그렇기 때문에 없어. 중요한 거예요. 있을 것 같죠? 나중에 이거 전용이나 통상의 경우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대개는 동의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권자의 경우는 이런 데 동의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상표권 이전할 때 주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표권의 주체가 출처가 갑에서 이렇게 을로 바뀝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표권 이전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고하고 그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전 등록 신청서를 내야 돼. 그때 그 공고한 신문도 첨부해서 내야 돼. 그래야만 인정해 줬어요.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지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그런 거 안 봐. 아무리 신문에 공고를 이게 뭐야? 뭐 그랬나 보다 하고 그거 한번 공고했다고 뭐 그게 기억에 남습니까? 그래서 출처 혼동을 방지합니까? 다 쓸데없는 규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뭐야? 상표권 이전 사실을 신문에 공고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객관식에 나와요.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표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데, 출원의 경우는 우리가 상표는 출원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상표는 출원인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죠. 그래서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고 그 변경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 이제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상표 등록 원부상 등록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상표권자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을 양도받았으나 아직 그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은 상표권자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상표권자냐 할 때는 항상 뭐야? 부동산 여러분 거래할 때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가 할 때 뭘 봐요? 부동산 등기부 떼어보죠? 그거 안 보고 하나? 거래하나? 큰일 나죠. 마찬가지야. 상표권도 누가 권리자냐 그걸 떼어봐야 돼. 그자가 권리자냐. 주소도 일치하는지 상호도 일치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렇죠? 다른 법인일 수도 있잖아. 같은 법인이겠지 하고 했던 큰일 나요. 법인 등기부 떼어보고 상표 원부 떼어보고 해갖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지체 없이 특허 청정에 신고를 하면은 돼요.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야.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년 이내, 옛날에는 1년 이내라는데 지금은 3년 이내야.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년 되는 날이 아니고 뭐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상표권이 소멸한다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날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 앙드레김 돌아가셨죠? 앙드레김. 이런 것처럼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 유명 디자이너들이 사망한다고. 근데 디자이너들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해서 영업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상표권도 법인의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디자이너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 브랜드들도 뭐 백화점에 가면 이제 많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베르사체라고 쳐봐. 베르사체가 만약에 죽었다고 쳐봐. 지아니 베르사체가. 근데 개인 명의로 돼 있다고 쳐봐요. 죽었어. 근데 막 우리나라에 3년 이내 이거 안 하면은 그 다음날 3년 지난 다음에 상표권 소멸되는 걸 몰라.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이 안내도 안 해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죽어버렸어. 상표권이. 소멸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패션 디자이너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선수들, 또 뭐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단,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세리팍, 찬호팍, 또 손흥민, 또 유명한 연예인들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 명의로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법인 명의로 상표 등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하는 건지. 개인 명의로 할 때는 또, 법인 명의로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 소속사의 연예인들이나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야, 동의를 딱 반드시 받아놔야 돼. 그래야만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명한, 타인의 저명한 이렇게 돼 있잖아.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다른 거야. 동의서를 또 내야 돼요. 인감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등록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개인 명의로 했다. 그럼 귀찮으니까 개인 명의로 그냥 멤버, 소속사 회원 알아서 다 등록해. 그래 놓고 쭉 관리하는데 뭐 캐릭터 작업하고 별수 다 해. 근데 뭐야. 그 사람이 사망했어? 3년 지났어? 그 다음날 소멸되는 수가 있어요. 상표 관리할 때 잘 하셔야 된다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우리나라에서 점점 커지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법인. 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일로부터, 그날까지 청산 종결 등기일까지 이전 등록 안 한다. 그러면은 청산 종결 등기일 다음 날에, 청산 종결 등기일이 아니고 그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이 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 조항. 특히 기업에 있어서 M&A 한다고 쳐봐. 그러면 A라는 법인하고 B라는 법인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죠. 여러 가지 형태의 M&A가 있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법인은 그 다음에 소멸이 된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방향을 정했어. 근데 사실은 그걸 인수할 때 A의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고 또 기술을 이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인수를 했어. 그리고 A는 죽여버리기로 했어. 그래서 싹 죽였어. 존속법인만 살게 하고. 근데 뭐야? 상표 이전 등록을 안 했어. 그 청산 종결될 때까지, 등기될 때까지. 그럼 뭐야? 그 상표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라간 거지. 소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이제 법인이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청산되고 이러잖아요.
그 청산 종결 등기되기 전에 뭐예요? 상표권을 빨리 이전해야 돼. 예?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돼? 그래서 상표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예? 오너, CEO가 상표가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죽어버렸네요. 살릴 수가 없잖아, 살릴 길이. 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재출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 또 어떤 게 또 중간에 껴들어가가지고 내게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누가 중간에 뭔가 있어가지고 안 된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가로 내용을 보면은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런 사무가 사실은 청산 사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 종결 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해야 돼. 근데 그 6개월 이전이라도 청산 사무가 실질적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그 끝나기 전에 이전 등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뭐야? 청산 종결 등기일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이 법인을 하나 합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으로 회사를 붙였다가 합병했다, 분할했다가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인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조항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상표 원부에 법인이 그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이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청산 종결 등기 됐어? 그 상표권은 이제 소멸된 거야. 그래가지고 상표권이 이제 소멸된 걸로 해서 말소 등록이 돼버려, 상표권이.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항고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요건 조금 어려운 난도가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제한이에요. 이전의 제한인데, 이제 분할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정상품마다 상표권은 분할해서 이전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유사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돼. 유사상품은.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유사상표를 함께 이전하려는 게 아니고, 유사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돼. 유사상표는 옛날에는 연합상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사상표는 함께 이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갑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은 뭐 10류다. 이렇게 하면은 갑이 또 A 다시 상표를 A 상품의 10류에 이렇게 같은 류에 등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반드시 연합상표, 이것은 이거 연합상표로만 출원했어야 돼. 연합상표로. 그래서 만약 이것이 등록이 됐다고 쳐봐. 그 이후에. 그럼 이것을 을에게 양도한다 할 때는 이렇게 유사상표는 다 함께 양도해야 돼. 그렇게, 그게 연합상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일본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연합상표 제도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따로 이전해도 돼. 상표는 따로 이전해도 돼. 근데 같은 상품 내에서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러면 B 이렇게 떼서 이전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A를 이전하고 싶다 그러면 A 다시 유사상품까지 함께 이전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뭐 출처운동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둔 규정인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에 위반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관계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해관계에는 이제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 심판 청구가 됐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청구된 이후라도 그럼 나머지 A 상품도 함께 이전해 버리면 돼 그냥. 그럼 취소 사유는 해소되는 거야. 그래서 취소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미한, 그래,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취소가 됐다. 그런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제재 조치는 부등록 사유 34조 사망, 즉 3년간은 독일 또는 유사한 상표, 독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록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조항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규제는 없어. 그냥 다시 출원해서 또 문제 없으면 등록을 받을 수는 있는 거. 왜냐하면 경미한 하자,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출원 상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가 출원 때 봤지만 상품마다 분할해서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유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때 분할 출원했다. 이렇게 분할하여 이전된 상품 출원의 경우 지정 그런 경우에는 최초 출원한 때 이렇게 출원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 특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소급표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다시 주장하거나 그 새로 주장하거나 그 증명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소급하는 것이 출원인의 기한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출원 때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다음에 공유상표의 경우에는 이제 지분을 자기 쉐어, 지분을 양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얻지 않으면은 양도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라 했어요? 새로운 어떤 자가 끼어들면은 기존의 어떤 공유자 사이의 신뢰관계 및 동업 또는 경업관계가 이제 훼손될 수가 있네, 크게. 특히 새로운 공유자가 자본 능력, 영업 능력 등이 크게, 예? 갑을 어떤 고만고만한 벤처기업인데 그걸 의리마냥 삼성전자한테 줘가지고 갑이 벤처가 삼성전자 당해낼 수가 있어요. 각자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상표를. 그럼 사람들이 다 그냥 삼성전자 상표를 알지 갑의 상표를 알겠어. 그러면은 그 지분의 재산적 가치는 별 볼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만하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를 갑을 세가지고 같이 키웠다 그러면은 지금 몇 조 가치를 갖겠지, 갑이나 을이나.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뭐야? 갑은 그거 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삼성전자가 다 해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해서 이게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떻게 회사를 꾸려나갈 건지 이렇게 해야죠. 옛날에 페이스북 영화 보셨죠? 페이스북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식재산 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 머리 굴리고 막 그러는 거 잘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그런 변리사나 변호사 이쪽 분의 전문가들 찾아다녀서 이렇게 잠을 얻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벤처기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전문가들 투입을 해가지고. 이 위반한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인이야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해관계인 취소심판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건 경미한 하자니까 취소심판 청구 후라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취소된다 하더라도 제주부등사유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출원상표가 공유인 경우에도 다 각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마찬가지 패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표장인데 광의의 상표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업무 표장, 또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단체 표장에는 또 그 밖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또 증명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광의의 상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업무 표장,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이것은 원칙으로는 양도할 수 없어. 원칙으로는.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표장은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가 않아. 단체 표장이나 증명 표장은 특허청장의 허가가 필요해. 그런 점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위반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해관계 내에서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데 취소심판 청구 후라도 업무 그때 가서 그래 그럼 업무 함께 양도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취소를 면할 수가 있고 이때는 경미한 거기 때문에 제재조치부등사의 34조 3항이 적용이 안 되고 업무 편입 출원도 그 업무 양도할 수가 없는데
그 업무와 함께 하는 경우라면 양도할 수가 있다. 다 같은 패턴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 요 34조 1항 1호 다, 라, 또 삼어, 단서 이런 게 등록된 상표 이런 경우 봅시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34조 때 우리 설명했으니까. 이제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 등록 취소하는 경우 이럴 때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다른 사람이 하면 이런 거랑 충돌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상표를 받을 수가 없죠. 상표를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규정이 되지만 이 기관이 이렇게 할 때는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 이건 네임 주로 문자고 여기 표장 마크는 아무튼 이런 것은 등록받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WIPO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로부터 통지를 받아가지고 파리적 6조 3회에 따라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그런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 또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기구에는 벌써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가 있고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국제법상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로 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출하면 등록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등록이 된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야. 국가 공공단체 또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로 출하는 경우 이런 게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가 없는데 업무 표장처럼 다만 그런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이게 이전이 가능해. 예. 그러면은 뭐 그 공익성을 해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 공익성이 있는 기관이 그대로 그 업무와 함께 넘겨주는 거, 이 표장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이거 위반하면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 취소 청구할 수 있고 취소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 양도하면은 취소 면할 수 있고 또 설사 취소됐다 하더라도 제재조치 부동산이 34조 3항은 적용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이 출원으로 가면 이런 출원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업무 함께라면 이런 것도 출원 중인 것도 양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표장 봅시다. 단체 표장도 뭐래? 단체 표장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법인의 합병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 다만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돼.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 표장의 그 여러 요건들 있죠. 이걸 제대로 갖췄는지를 특허청장이 이렇게 본다고 낸 서류를 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런 것은 해줘도 돼. 이러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야. 위반하면 이건 이해관계에서 취소 청구되고 대상되고 청구 후라도 법인 합병과 특허청의 허가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취소 면할 수 있고 설사 취소됐다 하더라도 제재조치 부동산사유 적용 안 되고 단체 표장은 출원인 것도 이전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법인 합병의 경우 특허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명표장 이것도 원래 이전할 수가 없어 원칙. 다만 뭐야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전할 수가 있어. 단체 표장은 똑같아. 다만 하나 다른 점이 있어. 제3조 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해야 돼. 네? 아무에게나 이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자에게 이전해야 돼. 그럼 이자가 누구냐? 그건 상표법에 보면 나와요.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 KS 품질 마크 보세요. 품질 표준 원 있잖아요.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자인데 그래서 특성이라는 거는 뭐야?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뭐 그 밖의 특성 이런 것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이제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반된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에서 취소될 수 대상되고 그러나 취소 청구 후라도 업무와 함께 그 특허청의 허가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면할 수 있고 설사 취소되더라도 제재조치 부동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또
표장, 등록 출원도 이전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그런 자에게 제3조 3항에 따라 등록받은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허가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다. 다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전 후에 등록상표 부정 사용 시 상표 등록 취소해요.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 속하게 되고 그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이전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품질의 오인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는 이때는 뭐야? 이해관계가 아니고 누구든지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갑이 A라는 상표하고 A-라는 상표를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A-를 을에게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사실은 을이 갑에 A라는 상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상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을이 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면은 등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34조 1항 7호에 의해 가지고 선출해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상품을 지정상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야? 그러니까 이번에 갑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 등록해놓고 뭐야? 을에게 넘겨줘. 에? 그런 경우가 실제 많이 있다고. 에? 을이 출원을 해. 갑의 상표 때문에 등록 못 받는다 그러니까는 을이 갑에게 협상을 해. 그래가지고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서로 협력 관계를 맺든지 해가지고 A- 상표를 갑에게 뭐야? 출원을 이전을 해버려.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해. 갑으로. 그러면 등록이 되겠죠? 등록되고 나서는 뭐야? 갑이 다시 A-를 을에게 넘겨줘.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사한 상표가 뭐야? 각각 다른 자에게 속하게 되잖아. 상표권 이전으로. 이런 경우에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갑이나 또 을 중에 하나가 자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자기 등록상표를 사용해. 그 결과로서 수요자에게 품질의 오해를 가져오거나 또는 혼동을 가져와. 그러면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취소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소심판이 청구가 되어 올까요? 이런 경우가 지금 거절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아. 근데 취소가 들어올까요? 거의 안 들어와. 왜?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에? 그래서 안 들어와. 그런 경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야?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뭐예요? 미국이나 뭐 EU 이런 나라들은 뭐 동의서 제도가 있다 그랬죠? 병존 동의서. 당사자 간에 뭐야? 서로 동의만 하면 그냥 인정해 줘.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넘겨받았다가 넘겨주는 거하고 그냥 의뢰하고 갑이 합의되면은 나 갑이나 이 제기 안 하고 해가지고 병존해가지고 동의서 해가지고 내면은 해주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병존 동의서 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34조 1항 7호 때 많이 설명드렸죠. 시험에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현재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게 해결되려면 법률이 바뀌어야 돼. 개정이 돼야 돼. 여하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야? 상표에 뭐야? 출처 표시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훼손될 수도 있고 수요자에게 상표권자들끼리야 좋지 뭐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헷갈리는 거야. 에? 출처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물론 동의서 제도를 하더라도 심사가 이렇게 쓰면 병존하면
출처 운동이 있을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동의서 안 받아줘. 근데 그게 참 이게 쉽지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이전 후 등록상표를 부정 사용 시, 즉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그 결과로서 오인운동을 일으키게 야기한 경우에는 그걸 잘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든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제재조치로서의 취소 심판, 취소 사유죠? 또 부정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왜? 그러니까 이거 취소시키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 심판 청구가 들어왔어. 이제 와서 나는 바르게 쓰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나? 아니잖아요. 과거의 잘못은 너 그렇게 부정 목적으로 썼던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는 뭐야? 취소 심판 청구 후 그 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취소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나 잘하겠습니다. 과거에 잘못했죠. 그거에 대해 제재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넘겨주고 넘겨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든지 여러분이라도 얘네들 나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봐. 부정행위 목적인데 뻔히 그런 사실 있을 수 있어 알면서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를 봅시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표권자에 대해서 이제 이전 약정이 있었어. 갑하고 을 사이에. 그러면 이제 갑의 상표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했어. 근데 이제 을이 넘겨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표를 썼어. 갑의 A 상표를 이렇게 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을이 약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썼어요. 썼어. 근데 아직 이전 등록을 안 했어.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전 등록을 안 하면은 이전 등록 청구권도 하나의 이제 채권인데 이것은 주로 사업과 사업하는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상법이 주로 적용되겠죠. 상사 채권이. 여러분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상인한테 가서 물건 사봐. 그게 민사야? 일단은 상사야.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사면은 상인이면 여러분 어디 누구한테 사? 민사가 적용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집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사가 적용되겠지. 그렇지만 뭐야 문방구에 가가지고 여러분 볼펜 산다 그러면 뭐야 그건 상사야.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어도 그 파는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거든. 상사가 더 적용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표 경우는 더욱더 상사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잖아. 민사는 10년이지만. 근데 로지스 사건이야. KT 로지스 사건의 경우에. 약정해놓고 뭐야. 이전 등록해달라고 청구권을 협력을 안 해줘. 그래갖고 뒤늦게 가가지고 이전 등록 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5년이 지났어. 약정한 지.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상사 심의로 소멸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전 받고 그때부터 계속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권리로서 행사를 했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정지되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전 받았으면 빨리빨리 이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그만 기업들 간에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뭐 대기업 간에도 있겠지만은 개인 기업 간에도 있어요. 주식회사 아닌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 일체를 양도합니다. 이렇게 어떤 여러분 음식점 하나 그냥 영업하는 거 권리금 주고 그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대로 그 시설 그대로 해가지고 그때 간판까지도 안 받고 그대로 그거 다 내가 쓰는 상표권 이것까지도 다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 일체를 양도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을 포괄 승계야. 그러니까는 뭐야 신고만 하면 돼?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기 때문에 특정 승계예요. 이런 것도 이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일반 승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게 판례. 예. 근데 참 유감스럽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장사 안 돼가지고 또 장사 잘 돼가지고 넘기잖아요.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가. 당사자가 째째째 해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막. 예? 그걸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그랬는데 뭐야? 이전 등록 안 하고. 예? 근데 그 사이에 뭐야? 그 사람은 뭐야? 그 상호를 가지고 또 가서 어디 가서 또 영업을 해. 예? 그 상표 가지고. 또 누구에게 뭐야? 또 쓰게끔 해. 예? 김밥집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김밥 체인점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많이 몇 번 봤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상속 또는 기타 일반 승계라고 볼 수 있냐? 아니에요. 이전 등록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등록된 상표 또 출원된 상표도 아니야. 출원하지도 않았고 등록하지도 않았어. 근데 아무튼 상표를 쓰고 있어. 이거를 넘겨주기로 했어.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예요. 상표를 썼어요. 근데 그 개인이 경영하던 영업체를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 일체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했어. 대개는 뭐야? 자기가 이제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 하나 만드는 거지. 그래갖고 그 법인하고 개인하고 하면 남남이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이런 사업, 이 상표권을 포함한 상호권, 상표권 이런 거 포함한 일체 사업을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적을 쓰고, 법인에서 또 돈을 개인에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은 개인 사업체의 미등록 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한테 상표 안 줬어. 그리고 내 상표 출원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고 뭐 명의 변경 신고 출원인 변경 신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전 등록한 것 대상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상표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넘기고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함께 승계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권을 이전 등록받았 승계에 있는 그 전에 이제 갑이 을에게 상표권을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침해가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넘겼어. 그러면 넘겨주기 전에 발생했던 거 있잖아요. 이 피해 이것도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을이 그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식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상표권 공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권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상표권의 공유에 관해서 상표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는 것은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그런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이고요. 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그 태양을 보면은, 이제 모습을 보면은, 2인 이상의 자가 하나의 상표 등을 출원해가지고 공동명의로 이렇게 해서 상표권을 등록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원은 단독 명의로 했어. 출원 중에 그 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받았어. 이래도 이제 공유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을 혼자 단독 명의로 했어. 등록도 단독 명의로 받았어. 등록 이후에 상표권의 지분의 일부를 이렇게 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유 상표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용행위 및 보존행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는 거는 뭐야?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 공유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타 공유자의 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표권이 무체지상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무체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이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적재산권 용어를 쓰기 전에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주로 무체재산권. 그래서 이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이렇게 재산권을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체재산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상표권이 그 중에 하나예요. 독일의 법학자 콜러가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8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미국의 영향하에서 이것이 이제 미국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지적 소유권 이렇게 쓰고 그러다가 지적 재산권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지식 재산권이다. 일본은 아직도 지적 재산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은 뭐 지식 산권, 지식 재산권이란 지식 재산권 이런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자가 각자 쓰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유체재산권은 어떻게 되겠어? 누가 어느 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방 쓰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은 그 방 쓰기 어렵잖아. 그 옆방을 쓰든지 해야지. 같은 집이라도. 그런 다 상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형태가 없는 거니까 각자 쓰더라도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쓰도록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공유자는 각자가 단독으로 등록료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갱신 신청도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2019년 4월 23일 법률 개정되기 이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공동으로 갱신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 등록이 안 돼. 근데 뭐야? 갱신하고 싶은데 협조가 안 돼. 그렇다고 상표권 주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갑하가 을인데 을이 협조 안 해줬고 죽으면 갑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는 단독명의라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룹 간에 뭐 상표권 가지고 막 이렇게 형제들 간에 막 싸우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갱신하는데 협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에? 무슨 원수진 것처럼. 그러면 그 큰 브랜드 가치가 날아간다면 소멸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그거 허용하는 것보다는 유지해 나가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공유자는 또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경우에는 공유 상표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인이 되거나 공동으로 피청구인이 돼야 돼. 원불 떼어가지고 가불로 돼 있으면 가불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또 가불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판의 심결이 났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결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특허법원에다가 그럴 때 협조를 안 해준다고 쳐봐. 그러면은 계속 싸우고 싶은데 나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더 이상 관심 없어. 이런 수가 있다. 갑과 을 중에 을이 예를 들면 갑은 계속 싸우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안 되냐 이런 식인데 판례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그 심결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판례예요. 그래서 상표권 공유자가 그 상표권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단독으로 그 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모나리자 사건 등에서 나온 그런 판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행위 및 처분행위야. 이때는 이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지분을 양도할 수가 없어요. 처분행위죠. 지분 양도하는 것은. 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어. 이것도 처분행위죠. 예, 그것은 왜냐하면 질권을 해가지고 돈 빌린 거 못 갚으면 질권이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권리자가 바뀌어 버리잖아. 결국은 처분행위랑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해관계인은 취소심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청구 후라도 그때서야 이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취소 면할 수 있고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니까는 제재부정사위 상법 34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사용행위, 수익행위인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상표권에 대해서 전형사용권이나 통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익행위하고 처분행위는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런 것이고, 사용행위나 보존행위 같은 것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거야, 그 자유야. 자기 지분은 나 이거 더 이상 나 재산 필요 없어 해가지고 포기할 수는 있죠. 다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전형사용권이나 통산사용권이나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면은 지 맘대로 포기하나? 이해관계인이 전형사용권이나 통산사용권이나 질권자가 있는데 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자들의 동의를 없이 지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상표권에 관한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 단계를 봅시다. 등록 단계 보면은 이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 등록 출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 출원에 관한 이제 절차를 밟을 때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돼. 출원을 포기한다거나 취하한다거나 또는 출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돼. 그때는 공동 전체로 해야 돼. 출원 포기하는 건 뭐야? 나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나 등록받는 거 더 이상 관심 없어. 이게 출원의 포기죠? 출원 취하는 뭐야? 이 출원했다는 사실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이게 취하야. 그럴 때는 출원 포기서를 내든지 출원 취하서를 내게 돼 있어요. 서류를. 이때는 뭐예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해야 돼. 그다음에 출원 변경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것은 상표 출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임의로 어느 개인이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거 이외에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다만 대표자를 선정을 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남대문에 옛날에 공동상표 개발제도라는 게 있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소기업들 또는 또 시장들을 활성화시킨다, 브랜드화 시킨다 해가지고 뭐야, 그냥 갑부터 막 몇십 명이 쫙 그냥 공유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의사소통, 특허청하고 의사소통이 힘들잖아요. 힘들 수가 있죠. 그때 대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특허청장이 이제 신고를 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신고를 할 때는 대표자 선임 신고서를 내야겠죠. 그래서 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갱신 단계에서는 어떠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각자가 갱신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공동을 할 수도 있고 그중에 어느 하나가 각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이거는 뭐예요? 주체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해야 돼. 그리고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도 주체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해야 돼.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은 쫙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상품 분류를 전환해 뭘로 해서 뭘로, 한국 분류에서 니스 분류, 즉 국제 분류로. 현행은 무슨 분류라 했어요? 니스 분류라 했잖아요. 니스 협정에서. 상품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따라서 니스 분류, 즉 국제 분류를 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류부터 쭉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고, 옛날에는 니스 분류 전에는 뭘 했어요? 한국 분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한국 분류 당시에 등록이 된 상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야?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해야 돼. 갱신할 때, 처음 이제 갱신 돌아올 때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하는데, 그때 안 하고 옛날 한국 분류로 그냥 갖고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갱신을 못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상표권이 소멸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계속 반영구적으로 갖고 가려면은 뭐야? 강제로 니스 분류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근데 그걸 특허청이 임의로 막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권리자는 당신이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주체 동일성을 요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바꿀 건 다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는 아니야.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뭐 다 국제분류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 단계에서는 뭐라 했어요? 고유 필수적 공동성 비슷한 거야. 그래서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거나 공유자 모두가 청구인이 돼야 돼.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에서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가지고 청구해야 되고, 상표권 또는 상표에서 받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딱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소송의 단계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제 심결 취소 소송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돼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심결이 나왔어. 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심결이 나왔어. 근데 그 심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심결도 하나의 행정처분이에요. 뭐 등록 결정도 처분이고 거절 결정도 처분이고, 근데 거절 심결도 처분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무효 심결도 처분이고 취소 심결도 처분이고, 아무튼 행정청의 처분이야. 특허 심판원도 행정청이고, 특허청장도 행정청이고, 아무튼 이런 그런 거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행정소송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행정소송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법원에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결이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 해서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결 취소의 소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갑과 을 중에 우리 협조 안 하면 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싸우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나 예방 청구 이런 것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표권의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의 분할은 것은 이제 상표권의 지정 상표이 둘 이상인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A, B라는 상품에 등록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A 상품, 또 A를 B 상품,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 이렇게 지정 상품별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표권의 분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상표권은 분할은 그러면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제 상표 등록의 경우에는 뭐 지상표 추가 등록도 마찬가지고 무효 심판의 경우 있잖아요. 무효 심판의 경우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상표권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이유로 아무튼 소멸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래 등록이 무효다, 잘못된 거다 하면 이때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때 기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침해라고 한 사람은 나 이때 침해가 아닌데 왜 너는 원래 등록이 무효야. 예? 지금 이 시점에 이때 시작된 게 이때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너 이때 된 것은 무효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겁니다. 상표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을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내가 선등록이야. 을이 선등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을이 이 상표에 대해서 너 갑의 상표는 이거는 내 상표하고 유사한데 잘못 등록된 거야. 그래갖고 무효를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때서 갑은 A를 다시 이렇게 분할을 해. 그러면은 A 상품 요거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요 분할된 요 B 상품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무효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됐다 이러면은 그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이유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분할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상품에 대해서는 무효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의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